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성씨와 양반 신분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양반이냐 상놈이냐? 집안 어른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대대로 양반 집안이야. 족보도 있잖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족보가 있다는 게 곧 양반이라는 뜻일까요? 역사학자 유정혜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족보 중 상당수는 임진왜란 이후, 늦게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족보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조선 후기에는 족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족보에 편입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안의 위세와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족보가 단순히 혈통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씨만 보고 조상이 양반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조금은 가능하다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문과와 무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집안은 곧 양반 가문으로 인정받았죠. 반대로 수백 년 동안 단 한 명의 급제자도 나오지 못한 집안은 양반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바로 과거 급제자 명단, 즉 방목입니다. 500년 조선 왕조 동안 누가 과거에 급제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성씨별로 정리해보면 어느 집안이 실제로 힘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2015년 기준 약 64만 명의 인구를 가진 유씨 가문은 조선시대에 무려 문과 급제자 428명을 배출했습니다. 정승 14명, 공신도 20여 명에 달했죠. 또 인구 27만 명의 심씨 가문은 문과 급제자 224명, 정승 15명, 그리고 왕비 3명을 낳으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숫자만 봐도 적은 인구에 비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인 김씨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인구가 무려 450만 명에 이르지만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는 128명, 정승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많은 수에 비해 조선시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죠. 이런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적은 인구라도 과거 급제자를 많이 낸 성씨가 실제로 더 강력한 양반 가문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성씨가 크다고 해서 다 양반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씨나 심씨라고 해서 모두 양반이었던 것은 아니고 김씨라고 해서 모두 신분이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조선 말에는 남의 족보를 도용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억지로 양반 가문에 편입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따라서 개인의 성씨만으로 조상의 신분을 단정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성씨 인구와 과거 급제자 수를 비교하면 그 성씨가 조선시대에 어느 정도 위세를 떨쳤는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씨만으로 조상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시험 합격자 수와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보면 그 집안이 양반일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신의 성씨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활약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